사법 리스크입니다. 주제가. 근데 이번에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두 김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선 자료화면 먼저 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하면서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내가 저기서 일하는 걸 알리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건희사랑 카페에 참 멋진 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진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우린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그 사진에 동그라미 쳐 있는 주황색 옷 입은 그 사람이 딱 보시면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소방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딱 봐도 남자인데 무슨 햇소리냐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가 했겠어요. 저는 사실은 네. 김건희 여사한테 대통령 그 영부인, 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여사로서의 하려면 지금까지 입었던 옷 신발들 다 좀 버리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좀 옷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새롭게 막 네. 시장 가서 좀 사라. 네. 그분 뭐 다 제가 볼 때는 괜찮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옷 입어도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데 구설수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막을 추주라고. 방어막이 뭡니까? 보고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나오지 보고라인. 못하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아니 않게? 보고라인을. 보고라인. 뭘 하더라도 네. 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시면은 네.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잖아요. 아니 거기 사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다 보조하고 있대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말 안 듣는가?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거는 아주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지만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뭐 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뭐 산 거냐 아니냐 신고한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혐의 사실들이 전부 다 무혐의로 줄줄줄줄.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자신 있으면 국정감사 해봐라. 너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국정감사 하면은 쌍방 국정감사 김정숙 여사 다 들고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만 하냐고. 네. 김정숙 여사 건도 다 들고 나가 국정감사 하자. 김정숙 여사 건을 들고 나면 뭐 걸릴 게 있어요? 그 옷을 숫자를 세할 수 없는 많은 옷들이 있고 네. 액세서리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그것만 찾아가지고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니까. 네네. 근데 그것만 그때 당시에 그럼 뭐 브로치 같은 건 20만 원이라 20만 아니, 원짜리다 그러니까 싸구려다. 파보면은 그게 20만 원짜리인지 옷이 어떤지. 본인 그러니까 돈으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옷 맨날 옷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잖아요. 네. 그거에 10배는 된다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은 네. 한번 까봐라. 네. 민주당이 까면은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까봐라. 김정숙 나온다. 이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전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해야 지금 됩니다. 어떻게 보니까 모든 정치의 문제가 지금 수신제가 논쟁이 되고 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학에서 정말 동의하는 동의.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고. 결혼 안 해야 돼. 예. 그리고 저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을 보면 윤석열이 보이고 윤석열을 보면 이재명이 보이는. 누가 더 자꾸 잘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어떤 정치가 이제 수신제가 논쟁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엔 다 흠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옷 얘기, 보석 얘기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눈에 뭐 거슬리고 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려면은 네. 어디 사이드에서 좀 뭐 당 일각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보석이 어떻고 알아봤더니 뭐 거짓말이고 빌린 거냐 산 거면은 왜 재산 신고에 빼놨냐 이제 이렇게 끝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이게. 때 내가 계속 했던 얘기가 네.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치국을 하고 평천을 하냐. 네. 자기 자신부터 좀 돌아봐라 이런데 딱 고려되잖아요. 안에 문제 해결 못하면 계속 구설수 오른다고. 아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가장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논문 검증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결국 뭐 국민대 교수 총투표까지 가가지고 또 다시 이제 60 몇 프로가 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것도 정말 더 창피스러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거는 네. 우리 사회 학문과 진실
어떤 연구의 어떤 그 진실성을 규명하는 문제인데 네. 이게 정치 논리로 휘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교수들 총투표를 하고 이미 그 순간 정치화된 거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자진반납을 해서 결자 해지를 했어야지. 아니 무슨 대학이 그래 발칵 뒤집어 국민대 듣고 보십시오. 올해 수능 성적과 커트라인 떨어질 거예요, 그거. 학교에다가 그런 구설수에 저 학교 연구 진실성 없다 그러는데 입학생들이 국민대 원서 내고 싶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국민대 얘기하면 안 돼. 국민대는 또 국민대 나름대로 국민이 속상해 지금. 학생들 불러야지. 재학생하고 네, 동문회 그러니까 제가 행사. 그분들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다 국민대 총장님은 그 괜찮으신 분이에요. 나하고 매년 항공력 세미나하고 거기 우주센터가 있다고 국민대. 네. 그래가지고 매년 제가 거기 가서 하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데 봤을 그분이 때 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검증할까요 말까요 국민대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바로 직전에 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메일을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나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걸 개입인데 왜 훌륭해요 그때? 그렇다고 또 그 말에 고지고대로 총장님 말씀이라고 듣고 아니 사립학교니까.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 요즘 말입니다. 나이 50 먹어도 교수 자리 못 잡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박사도 교수 자리 못 잡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눈치를 봐야죠, 총장이 더더욱. 그렇게 개입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가게 방치된 그 당사자가 문제지 이게 그냥 대학을 완전히 격을 떨어뜨려 놓고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그 정치 오래 해보니까 네. 국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관료 30년 하다 들어온 분, 교수 30년 하다 들어온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제일 먼저 뒤도 안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줄타기를 하잖아요. 학교라는 게 다 교수 그렇죠, 사회가 그렇죠. 막 이쪽 눈치 봐야 돼 저쪽 눈치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줄만 잘 쓰면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료 30년 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교수 30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회를 안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마지막 국회 활동에 거기다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동국대학교 그 이철규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나는 윤석열 이름으로 된 표창을 받고 싶지 않아서 거부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심정이 어떠십니까 두 분 보시기에?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또 출마 후보였고 그랬구나. 그래서 평소에 정치적인 신념대로 했다. 아니 잘했다. 뭐 자기 신념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냥 그건 그분의 개인의 양심의 문제고 아. 단지 지금 어떤 그 대학의 초라한 현실이 드러나는 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 가 있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에 몸담고 있는데 네. 모든 대학이 다 그래요. 교수 위에 학장이 있어요. 학장 위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연구 용역으로 다 줄 세워 놓으니까 이제 교수가 돈하고 가서 연관되니까. 그 검수 받으러 가니까 네. 사무관 서기관이 그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럼 대학에 돌아와가지고 학장님이 가셔야 협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장이 가서 이렇게 또 해결하고 다음에 연구 용역 따고 이런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정부가 연구비로 이렇게 줄 세우는 판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게 교육 지금 개혁 교육계- 과제예요. 지금 교육 현재 개혁의 교육계가 과제. 그래요? 네, 교육 그렇습니다. 개혁의 과제라. 그런데 문대상 선수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논문도 취소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대. 예.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네. 지금 대학의 문제가 전 국민대만의 문제라고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꾸 정치화되고 정부에 줄 서야 조교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맞아요. 또 저기 한 명 취업이라도 시킬 수 있는 교수들의 애환 보십시오. 그다음에 교수가 논문을 썼어요. 네. 옆에 교수가 그 논문 읽는 교수가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 논문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 네. 동료 교사의 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문 공동체 안에서 평가거든요. 네. 우리는 사무관 서기관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점수 안 들어가면은 저기 그 책도 안 쓰니까 네네.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교수가 그 연구 논문을 써도 옆방에 있는 B 교수는 그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홀로 논문이에요. 자기 홀로. 그렇죠. 학문 공동체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대학은 학문을 하고 한국의 대학은 학연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할게요. 슬픈 일이에요, 이거.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스크 얘기하다 보니까 4번 리스크 중에 이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리스트가 지금 딱 바로 목전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국정감사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내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도 직무유기한다 그래서
이 녹지 이 부분을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협박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괴롭혀가지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허위사실 공표다 이러면서 공직선거법상 그러니까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다 이런 취지겠죠. 허위사실 그렇게 해서, 공표가 예. 적용될 거예요. 됐는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아무튼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굉장히 네. 엄하거든.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죄가 나올 것 유죄 같으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의원직 날라가는 거죠. 글쎄 뭐 제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다. 선물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글쎄 선물을. 말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 문제인데 물론 법률적으로야 제가 뭐 어떻게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지금 사건이 터진 거고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날 이 사건을 백현동 관련된 사건을 송치한 그날 불기소가 몇 개 나왔어요. 불송치가 그 배모라고 하는 사무관을 뭐 특별히 채용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 GH 합숙소를 빌려서 선거 캠프를 사용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압수수색을 벌여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팠는데 결국 그 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증거 없다 이러면서 불송치하겠다고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기소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을 불기소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첫 좀 번째로는 주고 받았다 이래 보는 예,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사실은 꼭 유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협박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발언 중 협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본인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하고 관계된 무슨 종류의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거는 그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건드리면서 했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재명 네. 당시의 후보가.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 본인이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낙선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본인이 당선될 목적의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법에. 그래서 뭐 출생이라든가 누가 지지한다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지만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네. 협박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혹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80만 원으로 끝낼 거다. 이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뭐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전문가가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1심에서 한 200만 때리고 2심에서 80만 때리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사실은. 네. 지금은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재명 거기는 협조라는 대표가 말이 썼었던 거죠. 대표가 네. 걸렸는데 네. 좀 더 지켜보시죠. 뭐.